돌아가신 그 정주영 회장님부터 딱 떠오르더라고요. 솥대 몰고 사실 그게 어마어마한 이벤트였어요. 남북과 정상이 처음 만난 것은 김대중 대통령. 용화마을 그 오리농법살 그 북에서 하셨잖아요. 윤회산 선생은 남북이 따로 어떤 조국을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신 분이 아니에요. 아주 그때 하나가 빠졌어요. 남북의 통일 화해를 위해서 가장 힘썼던 분 중에 최초 인물이 계세요. 김구 선생님. 분단이 고착화되는 과정을 참지 못하시고 이러다가는 김일성, 이승만 이렇게 해가지고 분단이 고착화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그때는 38선이죠. 그 38선을 넘어가셔가지고 김일성과 단판을 짓는 게 1948년 일입니다. 네,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역사책 속에서 그렇죠. 우리가 보고 있죠. 그래서 그 김구 선생님의 음식을 하나를 뭔가 해야 되는데 해주 출신인데 독립투쟁 하시느라고 이영만리 돌아다니시다 보니까 국내에서 그분을 상상할 수 있는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가 나왔어요. 냉면이. 냉면? 냉면이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김구 선생님이 그 김일성과 단판을 짓기 위해서 평양에서 며칠 묵으시는데 그때 하루 날 밤에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평양에 왔는데 냉면을 먹어봐야 되겠다. 당시도 평양냉면이 이렇게 유명했군요. 평양냉면이 유명한 것은 일제강점기부터. 강점기부터 네, 또 무식을 또 드러냈습니다. 냉면 뭐 현대지 비스가 이 호텔에도 냉면이 있으니까 여기서 드시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나가시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드시죠. 비서 입장에서는 더더구나. 그런데 김구 선생님이 아니다. 호텔 냉면하고 이건 아니고 나가서 냉면 옥에서 먹어야 된다. 그래서 원래 빠져나와서 표현을 보면 이렇게 그 집이 깔려 있는 뭐 이런 집에서 좀 흐름한 집인 것 같아요. 표현이. 거기에 앉아서 이제 냉면을 드신 거죠. 그 냉면 드시면서 한 이야기가 이랬었어요. 50년 만에 먹어보는 평양냉면이다. 50년 만에. 50년 만에. 50년 만에 먹어보는 냉면인데 그 냉면이 똑같네, 맛있네 이러면서 그때 이제 선생님이 이제 술을 조금 이렇게 멀리 하실 때였는가 봐요. 그런데 그때는 소주를 많이 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냉면을 마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평양냉면. 북한 음식이잖아요. 여기서 만들어서 평양냉면이라고 할 수도 그렇죠. 우리가 냉면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만천장에 가져가면 거기서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우리 음식인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두 번째 회의 시간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같이 진행을 하던 청와대 그 분이 그러더라고요. 해결했어요.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님이 북한에다가 그 공교가 냉면 가지고 오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이게 대통령 문 대통령 본인의 아이디어셨군요. 문 대통령 아이디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북한에서 억셉트 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때 그 얘기가 알려졌었나 근데 뉴스를 통해서? 조금 알려졌었죠. 약간 기분이 좀 상하기도 했죠. 예. 만찬 음식 기획자는 저잖아요. 그렇죠. 기여하셨는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면 적어도 있잖아.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셔가지고 이게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해도 되는데 꼭 굳이 그렇게.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 지금 불만을 제기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강한 지지자십니다. 그러면서 냉면이 만찬장에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죠. 그건 아주 그림이었죠 정말. 네 맞습니다. 그 냉면 하나로 온 세계가 그 평화를 상징하는 음식처럼 그렇게 냉면이 만들어졌고요. 냉면집들이 아주 그렇죠. 당시에 CNN이 뭐 냉면 특집으로 보도를 하기도 하고 전 세계로 그게 타전이 됐고 뭐 호들갑을 떨었죠. 이제 냉면 어떻게 만드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기획의 그 숨은 일꾼이 여기 황 선생님이셨군요. 그때 보니까 북쪽과 관련된 요리들도 좀 있었어요. 이를테면은 스위스의 레스티 이걸 우리식으로 재해석한 감자전 뭐 이런 것도 스위스 얘기를 한 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렇죠. 그때 전에 유학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그 또 음식이 이야기거리가 되지만은 또 하나가 그 음식이 그 음식을 드시는 분들의 유년기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해주는 그런 음식이면 또 그 옛날 이야기하면 사실 서로 편해지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의 유년기의 음식과 김정은 위원장의 그 유년기의 음식 요걸 두 개를 그러니까 탁월한 네,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음식은 그 부산에서 흔히 먹는 달고기. 근데 이 예. 달고기를 끄집어 온 게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 그 후보 시절에 선거운동한다고 이렇게 시장에 같이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성선전, 그러니까 설날 추석, 설날 음식 이렇게 제수 이렇게 마련하는데 보통 때 동태전 이렇게 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태전을 고르면서 그러더라고요. 남쪽에서는 달고기. 달고기 맛있죠. 저는 딱 생선전은 달고기인데 서울에는 그런 게 없나? 처음 듣죠. 알지도 못하죠. 서울에서도 그 취급합니까 달고기? 서울 사람들 거의 다 잘 몰라서 잘 모르죠. 부산 분들이 많이 보세요. 그럼 요거 기획하시면서 그때 그게 기억이 나서 그렇죠. 그렇게 하신 그래서 거구나. 달고기가 이름이 달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그거. 연결이 되고. 그렇죠. 네. 그거.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의 그 감자 레시티는 그러죠. 레시티가 근데 뭐죠? 저는 잘 몰랐어요. 스위스식 감자전이라고 봅니다. 전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감자전인데 우리는 감자를 이렇게 막 다 갈아서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위스에서는 그걸 가는 것도 있고 다음에 이게 채를 썰어요. 그래서 채 썬 것과 가는 것을 같이 해서 이렇게 버터 조금 넣고 뭐 이렇게 해서 튀기는데 이게 치즈도 마지막에 올리고 해요. 이게 스위스 지방의 그 서민들의 음식이에요. 서민 음식입니다. 근데 그 북한에서는 그 감자를 굉장히 중시해요. 그 개마고원의 감자를 굉장히 많이 심잖아요. 근데 그 감자를 김정은 위원장이 스위스에서 유학생활 어린 시절을 보냈죠. 그렇죠. 그래서 레시피를 먹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무래도 뭐 접했겠죠. 오랫동안 그렇겠죠. 있었기 때문에. 네. 후일담은 못 들으셨나요? 관련해서 좀 화제가 됐다라든가? 김정은 위원장이 맛있게 드셨기는 했다는데 그거 그런 관련해서 어떤 말을 했는지는 있잖아요. 그 대화. 음식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사적인 대화는 바깥으로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좀 한번 초청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뭔가 재밌는 뒷얘기 끌어내려고 했는데 본인의 또 그 바램으로 바로 그냥 넘어가 버리시네요. 이런 영상물은 북한에서도 본다라고 이야기 들었어요. 그 김정은 위원장님이 드셨던 음식 제가 그때 기획을 한 여러 북한에 계시는 엄청 장사하신데 지금? 장난 아닌데요 지금? 접니다. 이거 편집하세요. 이거 편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북한 음식과 관련되는 거 뭐 이런 거 있으면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저를 이렇게. 예. 그러니까 냉면 얘기 좀 더 본격적으로. 네. 사실 저도 냉면은 어렸을 때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특히 어린 평양냉면. 그렇죠. 어린 입맛에는 힘들죠. 예. 근데 이번에 그 북쪽에서 나오는 그때 나왔던 장면들 보면 뭐 겨자 넣고 뭐 넣고 식초 넣고 이렇게 평양냉면 그렇게 먹다가 욕 먹었어요. 뭐 어떤 분들이 버럭하시면서 제가 욕 많이 제일 먹었어요. 그것 때문에. 아 그래요? 네. 그것 때문에. 마칼럼니스트가 제가 예. 평양냉면을 맛있게 먹는 법을 이야기하면서 예. 우리나라 평양냉면 뭐 을지로 뭐 이런 데 유명한 집 많지 않습니까? 군침이 도네. 예. 식초 겨자 예. 넣지 말고 먹어야 예. 그게 진짜 냉면 맛이 나는 거다라고 제가 몇 번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저기 황 선생님이 주장을 하신 거군요. 저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랬나요? 원래 평양 그 냉면 매니아들이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죠. 한결같이 주장하는 그게 왜 겨자 식초를 왜 넣네 그게. 그 맛 고유의 맛을 즐겨야 되는데 그 고유의 맛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냉면 매니아들이 버럭하셨을 것 같아요. 그 식초 겨자 넣는다고 더 맛있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원래 맛이 없으면 그 적응하지 못하면 식초 겨자 넣어도 맛 없습니다. 그게 적응하는 게 힘들어요. 약간의 플라시보 효과죠. 뭘 넣으면 좀 달라지겠다는. 근데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 옥류관 냉면이 이렇게 등 나왔는데 그걸 먹는 방법이 보면 식초 넣고 그렇죠. 겨자 넣고 그 고추 다진 양념 있어요. 그것도 통 넣고 이렇게 면도 시커멓해요. 그렇게 먹는 거예요. 평양 옥류관 냉면인데 저게 뭐 식초 겨자 고추 다진 양념도 넣고 뭐 이렇게 먹는데
너 왕교육이 때까지 그러면 그것도 넣지 마라 한 거 그건 엉터리 아니냐. 그때부터 그러면서- 안티가 시작됐군요. 아 원래 안티 많았어요. 그 일이 발생을 한 게 저는 너무 흥미롭게 봤어요. 원래 겨자와 식초가 이 냉면에서 기본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실 겨자와 식초는 고기의 누린내를 잡는 역할을 하는 예, 저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지금 소는 사실 뭐 수소 같은 경우에는 거세하고 뭐 이러면서 냄새 많이 잡아요. 그리고 한 30개월이면 잡으니까 그 누른내가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주 맛있는 아주 좋은 국물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런데 예전에는 상황이 달랐잖아요. 뭐 늙고 죽은 소들 뭐 이런 소를 잡았기 때문에 누린내가 심했어요. 아무래도, 예. 그래서 그 누린내를 누르기 위해서는 식초 겨자가 필요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누린내 나는 소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걸 넣을 굳이 필요가 넣을 필요가 없는 없다. 거죠. 그냥 예. 그대로 즐기는 게 예. 그것도 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옥류관 냉면인데 식초 겨자 그것만 아니라 고추단위까지 집어넣는데 이거는 뭐야? 이 대목이 사실 굉장히 저는 가슴이 짜르르 했었어요. 짜르르했다. 예. 분단의 세월이 참 길었구나. 우리가 냉면을 대하는 것이 북한에 있는 냉면이 저 먼 외국에 존재하는 그것도 원본이 존재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음식으로 지금 국민들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거구나. 냉면이라는 음식은 이 한반도 전체에서 원래 먹던 음식이거든요. 메밀을 가지고 국수를 만들고 찬물에 담궈서 먹는 음식을 두고 냉면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냉면의 정의가 그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죠. 감자 전분으로 내려서 만드는 함흥냉면의 경우는 1920년대의 발명품이고요. 그 이전 조선에서부터 있었던 그 냉면이라고 하면 메밀국수로 면을 내려서 찬물을 더하는 겁니다. 메밀국수라 하면 찬물을 더할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그 메밀에는 글루텐이 없어서 그냥 면으로 만들고 나면 그냥 쉽게 그냥 풀어져 버려요. 풀어져 버리죠. 네, 그러니까 이해합니다. 온면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찬 국물을 붓고 빨리 먹는 차게 냉면을 해서 만들어지는 해야지 거거든요. 면이 근데 살아나니까. 메밀은 저 백두대간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전역에서 다 자라는 작물입니다. 이 냉면이라는 음식, 그러니까 메밀국수로 해서 참 국물을 더해서 먹는 음식은 이 한반도 전체에서 다 있었던 음식이에요. 근데 왜 평양냉면이라는 말이 만들어지느냐 하면 예. 일제강점기 제가 일제강점기만 이야기하면 친일이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일제강점기에부터 일제강점기에 평양냉면이 맛있다라는 말이 만들어져요. 서울에 있는 냉면보다는 푸짐하고 고기도 많고 고기가 맛있다. 그러니까 서울과 평양냉면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 평양냉면이 없고 냉면이 없고 그냥 평양에만 있는 냉면인 것이 아니라 예. 전국에 다 냉면이 있는데 평양의 냉면이 특히 맛있다라고 해서 평양냉면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거예요. 평양냉면의 어떤 원본이 존재하고 그게 분단 이후에 그 평양의 냉면이 남쪽에 내려와서 여러 개 냉면으로 분화되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분단 이후에 만들어진 우리의 생각이에요. 이런 책이 있어요. 조선 민속 전통, 조선의 민속 전통이라고 1994년에 나온 책인데 거기에 보면 냉면편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냉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놓고 마지막 구절이 이래요. 냉면은 애로부터 평양과 진주가 유명했다. 남쪽이 진주, 그러니까 평양냉면만큼 진주도 북한에서는 진주냉면이 유명하다고. 우리는 진주냉면 오히려. 모르잖아요. 북한에서는 진주냉면을 이야기를 해요. 서울에도 냉면집들이 많이 있었어요. 분단 일제강점기도 그러고 분단 이후에도 그러고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평양냉면이라는 게 이제 평양의 냉면 맛있다라는 게 소문이 나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분단이 됐어요. 우리 평양 못 가요. 냉면 가게들이 평양냉면에 이름을 붙이기 그렇죠. 시작하는 거죠. 평양냉면 이렇게 써붙이는 거죠. 옥류관 요리라는 북한 요리책입니다. 예, 여기 보면은 평양냉면의 향이 있는데요. 자, 그 고기도 많고 아주 그냥 고명이 푸짐해요. 예, 여기 북한의 요리책에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나 한번 읽어볼까요?
평양냉면은 좋은 맛과 높은 영양가, 고상한 민족적 풍미로 하여 예로부터 이름이 있는 음식으로서 우리 인민들은 물론 세계의 수많은 외국인 속에 널리 알려져 있다. 평양냉면의 특징은 그러네. 순 메밀가루로 국수 사리를 뽑으며 국수물을 맑고 시원하게 그리고 산뜻하고 감칠맛이 나게 만드는 것과 함께 국수 꾸미와 고명, 양념을 독특하게 한다. 고기를 넉넉하게 올리는 고기에 또 그런 보이네요. 것도 있죠. 저도 어렸을 때 냉면에 고기 한 점만 넣는 게 되게 불만이었어요. 고기를 좀 넉넉히 넣어주면 좋아하죠. 네. 이 만드는 법을 보면 이 지금 이제 서울에서 내는 그 냉면 가게 그 육수들은 다 달라요. 뭐 집집에 소고기만 그렇죠. 가지고 다 내는 각자의 데도 있고, 비결이기도 그죠? 하고. 소돼지를 쓰는 데가 예. 있고 소돼지 닭으로 쓰는 데가 있거든요. 소돼지 닭 원래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소돼지 닭- 닭입니다. 다 들어가네요. 소돼지 닭고기 예. 이 세 개 가지고 같이 하고요. 동치미 국물이 들어갔고요. 오이, 배, 뭐 달걀, 고춧가루, 마늘, 뭐 겨자식초 이런 거 다 같아요. 그런데 제일 재미난 게 있어요. 여기 맨 밑에 만내기 일부러 일부러 조미료? MSG MSG. 옥류관의 레시피입니다. 만내기 만내기 들어갑니다. 우리가 먹는 그 냉면도 네. 대체로 다 이제 만내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1g이면 많이 넣는 거예요? 어때요? 뭐 이게 한 그릇뿐인데 제법 예. 많이 들어가죠. 그래도 꽤 넣는군요. 그렇죠. 근데 MSG는 설탕만큼 안 해로운 건가요? 만큼 먹어도 괜찮대요. 아 그래요? 네. 냉면에서 가장 결정적인 그 역할, 이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게 이 기계입니다. 음. 그 조선 시대만 왜요? 예. 하더라도 네네. 이 냉면을 이 메밀국수를 내리는 것이 그 나무 틀로 돼 있었거든요. 아. 구멍을 뚫어서 붕틀이라 그래요. 구멍이 숭숭 나 있는 거 여기에다가 반죽을 넣고 나무로 이 지렛대 같은 거죠. 눌러서 이러면 이러면 엄청 보여주려고 노력하시는데 우리가 사진을 구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있습니다. 이게 그 김중근 네. 그 화가가 네. 이제 1890년대 이렇게 그게 있거든요. 그게 뭐 장정 위에 올라가서 막 누르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적어도 장정 3명이 붙어야만이 국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수는 잔치 음식이었던 거예요. 너 언제 국수 먹여줄래 하는 게 예전에도 이렇게 메밀국수를 내리는 것은 마을에 큰 일이 있었을 때나 그렇구나. 할 수 있었던 일인 거죠. 그래서 이게 나오면서부터는 이제 훨씬 네. 간소화된 거네요. 1920년대에 이거 북한 지역이에요. 그 함흥 흥남 지역이 그 공업단지였잖아요. 그렇죠. 유명한 거 그렇죠. 그래서 폭격도 많이 맞았고. 그렇죠. 네. 그 공업단지에서 새로운 그 기계들이 막 만들어져요. 그 중에 하나가 식당용 기계로 만들어지는 게 이 공합식 또는 유압식 이 두 종류의 것인데 20년대에 이게 개발이 돼요. 이거는 장정 설명 필요 없어요. 그냥 꾹 누르기만 하면 쭉 내려와요. 정말로. 근데 이 그 제명기가 만들어지면서 냉면집들이 쫙 번져나가요. 왜? 인건비를 줄일 수 있잖아요. 인건비죠. 그렇구나. 외식 사업에서 인건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애초에 이거 이름이 그때 제명기였나요? 그때부터? 그렇죠. 제명기입니다. 그러니까 면을 만드는 기계죠. 그래서 이 제명기로 해서 보급으로 해서 냉면집들이 더 크게 쫙 번져나가고요. 또 하나가 이 제명기와 우리가 먹는 함흥냉면 예. 그거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요. 함흥냉면은 또 어떻게 다른 거예요? 저희는 그 비빔국수를 함흥냉면이라고 하나요? 그건 아니죠? 그 함흥냉면이라는 것은 북한 지역에서는 농마국수라고